앞에서부터 분위기 봐가면서 합시다. 어는 뭐 별게 없고 10번? 맞춘 사람? 10번은 별게 없는데 이 별거 없는 거를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죠. 자, 이거 거기까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 10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위치에 대한 이제 적분을 해야 되고, 적분으로. 왜냐면 한 번 만날 때니까 위치가 같다를 이제 해주고, x1에 대한 위치와 x2에 대한 위치가 같다를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서 왼쪽으로 그냥 싹 넘겨서 정리를 하시면 t의 세제곱에 t 중간에 좀 복잡해지는 거야. 2분의 2 빼기 a의 t의 제곱에 36은 0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기 t 제곱으로 묶어내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36에 대해서 y는 36에 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일단 x축을 이제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만나야 되니까 위치가 이렇게 근이 되는 게 딱 한 군데가 생겨야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조금 쉽게 풀어낼 수 있겠냐라고 들어가면 이게 36이라는 그냥 뭐 이게 여기 뭐 기울기 0이 되는 점이 근이다라고 그냥 풀면 돼요. 간단하게. 원리는 이제 어려울 건 없는데 이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이 풀이를 계속 이제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계속 이 생각을 해야 돼. 여기 함수에 대해서 f에서의 함수의 높이 차이, 그죠? 높이 차이라고 하는 게 x좌표로 변환되는 것도 계속 느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높이 차이라고 하는 게 항상 도함수의 면적, 도함수의 면적으로 인식이 되어줘야 돼.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래서 함수값을 정말 순수하게 그냥 함수값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걔네들이 도함수의 면적으로도 계속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합니다. 자, 여기 면적이 36이 되면 돼요. 자, 여기 K로 살짝 놓게.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 T의 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면적은 6분의 1에 여기 K의 세제곱이 36이 되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위치가 6이에요. 여기 조금 쉽게 나와요. 그래서 면적에 대한 부분과 함수값 그리고 이런 차원이 이렇게 바뀌는 해석을 익숙하게 해놓으세요. 뭐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그냥 가볍게 풀 수는 있는데 혹시라도 이거는 한번 해봐.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접점을 조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약간 센스가 있긴 해야 돼요. 자, 넘어가 봅시다. 11번 맞춘 사람. 11번 별거 없죠. 그냥 뭐 이게 공비, 그러니까 골 찾는 문제라서 그냥 열심히 하시면은 됩니다. 자, 12번 맞춘 사람. 12. 애매한데 12. 자, 12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막 그냥 식으로 밀고 가면 안 되고 fx를 처음부터 그리면 안 되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놓고 들어가야 문제 풀이가 조금 쉬워져. 그냥 무턱대고 4차 함수 나왔으니까 4차 함수 막 그려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식이 나와 있고 식에 대해서 분석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점에 대한 이제 조건이 조금 더 세죠. 그 점이 어떤 이제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면은 y는 2x 위에 있는 점이야. 일단 t 빼기 1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t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y 좌표는 거기 2배가 된 거야. 그 다음에 t, ft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가운데 대충 뭐 요쯤에다가 t, ft라고 하는 4차 함수의 점을 생각을 합니다. 이 삼각형의 면적의 최소를 구하래요. 그럼 삼각형의 면적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 당연히. 그럼 2분의 1 곱하기. 요 간격은 2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뺍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t, y는 2t가 될 거고. 그러니까 높이가, 요거는 x좌표가 t고, 여기 함수값이 2t가 돼요. 그래서 ft에서 2t를 빼줘야 되는데, 이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절대값을 붙여줘야지. 넓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함수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요 함수를 생각을 해서 들어가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fx
거기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니까 기분 나쁘니까 뭐 그냥 편하게 그냥 ET 빼기 FT를 생각을 해도 괜찮지. 뭐 절대값이니까 이 함수를 그려서 걔의 최소값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뒤집어서 4분의 1에 t의 4제곱에 t의 3제곱 더하기 10이라고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뭐 무지 쉽죠? 이거 t3제곱으로 묶어내시면 y는 10을 기준으로 0, 그래서 3중근이고 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돼요. 여기가 4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3차 함수 요 비율 관계도 알고 있으니 여기가 3대 1이 돼서 3일 때 최소가 되겠구나. 여기 x축에 대해서 뭐 하여튼 이게 절대값이니까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절대값인데 이게 뭐 어쨌든 양수 형태로 그려져야 의미가 있지. 이게 0이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 0이 나오면 의미가 없으니까 분명히 x축하고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소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은 손을 거의 안 대고 풀 수 있는 건데 그냥 fx 먼저 그리고 ex 그리고 거기서 막 이렇게 따지면은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어차피 접선으로 얘네들이 이제 해결은 될 테니까 뭐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맞춘 사람. 13번은 이제 문제 풀 때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뭐 이 도형이 이렇게 막 엉켜 있을 때는 이걸 초반에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이것도 뭐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이 문제 모든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작점이 어디냐 뭐 이거지.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뭐 예쁘진 않네. 그러니까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조건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외접원이 같은 반지름이 4루트 2.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대. 이 같다라고 하는 게 공통 부분이야. 도형을 풀 때는 공통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 잡아서 풀어야 되고 제가 시작점이 되면은 좋겠죠. 그 다음에 루트 7과 그 다음에 여기가 2루트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예요. 일단 AC랑 DE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우리가 같다. 그럼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거 뭐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그 외접원이 있으니 거기서부터 들어가면 되겠죠. 자, AC라고 하는 이 현의 길이는 왼쪽 원이니까 각 B를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럼 사인 B분의 AC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8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길이가 같은 외접원 오른쪽에서도 보면은 여기 선을 그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각이 이렇게 가면 되겠지. 얘 각이랑 여기 파란색 각 사인에 뭐라고 써야 돼? DAE 라고 하는 애에서 그 다음에 DE 이렇게 되는 애가 같은데 얘가 같으니까 당연히 이 각에 대해서 같게 되겠죠. 사인 값이. 근데 뭐 하나는 예각이고 하나는 동각이니까 두 개를 합쳐서 어쨌든 두 개 합쳐서 180도 파이가 나와주면 되니 그래서 요 각이랑 같아지게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럼 삼각형을 다시 그리면 BDA만 따로 그려주면은 좀 이상하네. 이등변 삼각형으로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A로 그리고 다시 2루트 7에다가 이쪽으로 더 가야 되는구나. 여기 루트 7만큼 가고 여기까지 여기도 2루트 7 뭐 이런 상황입니다. 됐죠? 뭐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애가 D2라고 하는 애는 뭐 그냥 표현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거로 그래서 8루트 2의 사인 세타로 표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8루트 2의 사인 세타. 자, 뭐 이 삼각형에서 이제 굴리면 돼요. 문자를 뭐 더 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여기 문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인 값은 왼쪽에서 넘어온 값이야. 그래서
요 삼각형을 이제 결정 삼각형으로 해갖고, 코사인 제곱식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써버리면, 코사인하고 사인의 관계식이 나와서, 뭐, 값이 나옵니다. 별건 아니에요. 그 처음 시작을, 어쨌든, 이 공통 범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도형 문제 풀 때 막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삼각형이 됐든 원이 됐든, 뭐 만나는 교점이 됐든, 공통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야. 그래서 공통 부분부터 들어가는 거는 이제 뭐 우리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니까 계속 인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도형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들 다 마찬가지지. 자, 함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 14번 맞춘 사람. 14번은 은근히 쉽죠. 이거 뭐 그냥 그리면은 끝나. 라지 fx라고 하는 애가 인테그랄 0에서 x의 ft, dt 이렇게 되는데 일단 라지 f0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여기를 지나가요. 0,0을 지나가고 최고차이 계수가 1인 여기가 3차 함수니까 얘는 4분의 1 x의 4제곱 뭐 이런 정도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는 루트 6에서 극대값을 갖는데요. 대충 루트 6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얘기는 4차 함수가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상황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극대를 가져버리면 극소도 무조건 2개를 가져. 극소 2개를 가지니 무조건 f, 스몰 f의 이제 근이 3개가 떠야 되고 밑에 나 조건에서 라지 f의 근과 스몰 f의 근이 개수가 같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3개 동일을 해야 되는 거야. 뭐 대충 뭐 요 정도쯤에 극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밑에 조건에 f의 마이너스 루트 6이 0이니 이것도 이제 그 값을 만들어내는 값이니까 뭐 대충 뭐 잡아봅시다. 뭐 근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업만 하면 대충 뭐 이런 정도가 그려지지 않을까. 여기서 뭐 이런 형태로 근도 잡아보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봐. 근데 이제 여기서 극소를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을 가지고 여기서 4차 함수 극소 만들고 극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스몰 f가 근이 3개니까 라지 f도 근을 3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중근 형태를 그냥 잡아줘요. 몇 번 시행착오는 해야 돼. 그래서 4차 함수가 대충 이 정도가 그려질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스몰 fx를 가지고 라지 fx를 찾아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긴 합니다. 근이 일단 나와 있고 플러스 루트 6 그 다음에 이 근을 그래 여기도 하자. 이거 P로 했으니까 F의 근이기도 하고 라지 F의 근이기도 하죠. X 빼기 P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얘를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해서 라지 F P가 라지 F 0이 0이니까 라지 F P가 0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하면 P가 6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마지막 계산은 뭐 직접 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여기도 또 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뭐 또 같은 얘기냐면 여기 또 라지 F랑 스몰 F의 또 관계잖아. 라지 F의 함수값과 스몰 F의 면적 얘네들로 이걸 또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시면 근데 뭐 여기 높이가 이런 거 모르잖아요. 몰라도 상관없지. 왜냐면 여기에 함수값을 알고 있고 여기에 함수값을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굳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F 스몰 F의 그림을 그려주면은 스몰 F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지. 아니지.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나왔는데 미쳤네. 여기랑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스몰 F는 자 이걸 다시 할게. 라지 F0은 0이고 라지 FP도 0이에요. 그럼 이거를 스몰 F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게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스몰 F를 여기를 구해놨잖아. 그럼 얘를 이쪽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서 P에 이거를 X제곱 빼기 6에 X 빼기 P로 해서 얘를 0을 만들 거야. 요거는 이제 두근 적분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우리 계속 뭐 해왔던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사실은 2분의 P라고 하는 애를 강제로 만들기에는 뭐 근작업 하는 게 귀찮으니까 요거 하나는 중근, 하나는 이렇게. 그래서
x제곱에 x 빼기 p는 요거 공식을 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0에서 p까지 이렇게 공식을 쓰면은 음수에 대한 이제 3차 함수 면적을 12분의 최고차의 개수는 1이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면적에 대해서 이제 정적분이니까. 그래서 p의 4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으로 빠져나오는 애는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됐고 마이너스 6에 x 빼기 p는 뭐 요거는 이제 직선에 대한 얘기니까 직선은 뭐 여기 뭐 기억할 줄 모르겠는데 가운데 2분의 p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p를 곱해버리면은 그냥 바로 적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2분의 p면은 2분의 p 3p 제곱 이렇게 돼요. 3p 제곱. 그래서 얘가 0이다 라고 하면은 뭐 p 제곱을 날리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냥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계산을 뭐 그렇게 계산이 어렵지도 않잖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15번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실제로 나는 어떻게 풀었냐면 아니 맞춘 사람에게 다시 잘했습니다. 그냥 다 넣어봤어요. 무슨 뭐냐면 나도 이런 문제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 왜냐면 사실 중등에서 경시 형태로 정수론 같은 것도 수업은 해봤지만 내가 제일 어렵고 힘들어했던 게 정수 쪽이었거든. 근데 지금 이게 그걸 다루고 있어. 규칙을 조금 있다가 나도 그냥 한번 잡아볼게. 나도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자 일단 어떤 식으로 잡았냐면 자, 첫 번째 항이 주어졌죠. 그럼 두 번째 항도 밀고 갈 수는 있어. 세 번째 항도 그냥 뭐 이게 등차 수열로 일씩 계속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중간에 AN이 K의 배수가 딱 되는 순간 근데 K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느낌이 전혀 안 오는 거야. 느낌이 안 올 때는 그 샘플링이라 그래요. 그냥 대충 K가 이 정도 느낌의 숫자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숫자를 한번 넣어봐. 그래서 그냥 뭐 K가 5일 때 이게 느낌이 안 오니까 뭐 K는 5를 한번 그냥 집어넣어봤어요. K는 5를 집어넣어서 AN은 그냥 뭐 이제 달린 거지 이렇게. 이게 쭉 쓰고 나면 느낌이 조금 오거든. 그런 걸 이제 샘플링이라 그래. 확통해서 많이 써요 실제로.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숫자가 얘로 K를 나누고 그럼 1이 남지. 거기에 그 다음 숫자에다가 원래 N 그러니까 N이 5에서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6 뭐 변화가 없어. 그냥 1씩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숫자를 이제 잘 써줘야 되는데 이쪽에다 쓸까? 6, 7, 8, 9, 10, 11, 10 아니 10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10이 되면 이때 그 다음 숫자가 K로 나누면 2가 남게 되고 2에다가 10을 더해서 12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1번째 항이거든. 5개, 11번째. 그러니까 A의 11이 12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게 두 칸 차이를 잡아줘야 돼. 42가 44. 그러니까 두 칸이 되는 여기 숫자가 여기 42랑 44가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2가 차이가 나는 애를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밀고 가다 보면 이 숫자가 한 번 더 해볼게. 그냥 좀 더 써보면 느낌이 와요. 12, 13, 14, 15 이렇게 됐지. 그 다음이 18이네. 이렇게 여기서 갑자기 3이 뜁니다. 그럼 이 뒤로부터는 3 이상의 차이가 벌어질 거니까 이 뒤로는 뭐 나오는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빨리 3 차이가 떴어. 너무 빨리. 그러니까 2 차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숫자를 좀 늘려주면 돼. 그러면 이게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A에 지금 42까지 가야 되는데 최소한 2배 정도를 늘려줘야 되겠고 여기 있는 숫자의 2배 정도를, 그러니까 이 주기가 짧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2배 정도의 길이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했던 방법은 이거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10을 한 번 또 넣어봤어요. 10을 넣어보니까 근처의 숫자가 나와. 근처의 숫자가 나오고 이게 근데 안 돼. 그래서 K에다가 11을 집어넣었더니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12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될 거 아니야. 이게 K 값이 적당히 커지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 하필 A의 42가 44가 되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다 써봤어요.
12도 확인했고 13도 확인했고 14까지 딱 그냥 깔끔하게 4번에 대한 계산을 그냥 막 썼어. 보이니? 막 썼어요. 그래서 이게 솔직하게 이제 내가 푼 풀이고 그렇게 잡았어. 근데 여기까지는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해. 왜냐면 그냥 뭐 집어넣는 건데 뭐 별거 있겠어. 자, 근데 그래도 한번 이거를 좀 정갈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요 정도의 샘플링을 하고 나면은 약간의 느낌이 좀 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오냐면, 자, 일단 AK까지는 K가 나와. 이게 5까지, 이게 A5야. 그러면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는데, 이게 K가 딱 뜨는 순간에 A에 K 더하기 1은 첫 번째니까, 이거를 K라고 하는 애를 K로 나누고, 거기에 있는 K가 더해지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K 더하기 1이 돼. 그럼 똑같지. 이게 AK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고 나면 이쪽으로 다시 볼게요. 이렇게. 그럼 A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A의 2K를 잡아줘야 돼. 여기가 2K가 되는 거. K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2K가 되는 애를 잡아줄 건데 지금 요거랑 숫자가 같이 움직이잖아. 그럼 A에 2K라고 하는 애가 A의 2K가 돼요. 같은 숫자는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배수가 됐으니 A에 2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데는 K를 2K로 나눠서 여기다 2K를 더해준 거야. 이제 2K 더하기 2가 되겠죠. 2K 더하기 2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칸씩 차이가 나. 한 칸씩. 자, 그럼 또 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우리는 3K를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야.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갖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규칙을 찾아내는 이 방식이 너희들 이제 수열로 들어오게 되면은 등차수열, 등비수열을 계속 느끼지만 여기 첨자랑 관련된 게 이게 함수 값이야. 함수에다가 정의역으로 집어넣는 값이라서 이 숫자랑 함수 값으로 나오는 애랑 관계를 잡아야 돼요. 이게 본질이야. 이제 함수라고 하는 큰 영역 안에서 수열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그럼 요건 이제 똑같이 가겠죠. 여기 1만큼 차이가 나니까 A에 3K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1만큼 차이가 나. 제보다 하나가 작아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한 칸 늘어나서 3K가 되는데 K분의 3K가 되고 그 다음에 3K가 더해지니까 다시 K분의 3K가 되면서 요걸 더해줘야지. 큰일 날 뻔했네. 3K 빼기 1을 더해줘야 돼요. 그 다음 항이 정해지는 거는 n만큼 요거만큼 더해지는 거라. 그럼 3K 더하기 2가 되지. 자, 드디어 두 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두 칸이에요. 두 칸. 얘랑 얘의 두 칸 차이. 그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그럼 우리는 4K를 만들 거야. 이게 이제 경계야, 경계. 경계만 잡아주면 돼요. 어디까지? A에 여기 그러니까 두 칸 차이가 나지. 그럼 4K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A에 4K 빼기 1이라고 하는 애가 K분의 4K. K분의 4K. 그러니까 4에다가 그 전에 있던 요 숫자를 더해요. 4K 빼기 2. 그럼 4K 더하기 2가 되지. 4K 더하기 2가 되면서 요게 이제 3칸 차이가 돼. 3칸 차이가. 대충 봐도 여기 보면은 여기 K에다가 11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딱 맞잖아. 그치? 11을 집어넣으면은 K에다가 11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돼요. 근데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두 칸이 차이가 나고 있는 안에서 다른 애를 또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적당하게 요 K의 이제 배수를 잡아갖고 여기다가 이제 어차피 여기에 이제 숫자로 42만 만들어주면 돼. 42만 만들어주는 형태로 여기서도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숫자가 A에 3K 더하기 1이 3일 거고 그럼 A에 3K 더하기 2라고 하는 애가 3K 더하기 4가 될 거고 요 사이에 어떤 애들이 또 있겠지. 요것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이게 뭐야. 42를 만들면 14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14를 집어넣으면은 딱 44가 나오죠. 그러니까 11도 있고 14도 있고 요 중간쯤에 딱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는 K가 12랑 13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풀이는 나도 지금 좀 전에 그냥 바로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약간 애매해. 그냥 교육 과정상 애매해요. 근데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가장 현실성 있잖아. 나도 첫 풀이로 이걸 했다니까. 그래서 샘플링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한번 밀고 가봐. 이 느낌이 올 때까지 가면 됩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냥 부담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맞춘 사람. 이거 낚이기가 아주 딱 좋은 문제라서 이거 맞췄으면은 진짜 개념이랑 이런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를 내가 미적분 할 때 잠깐 설명을 했었거든. 미적분. 자, 일단 볼게요. 이게 낚이기가 참 쉬운 게 fx라고 하는 애가 x 세제곱에 4x 제곱 더하기 nx가 있고, 그 다음에 x1과 x2가 일단 같지가 않아요. 1과 2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그대로 써요. f의 x2, x1 이 1보다 작다. 자,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우고 나면 얘가 f'C로 되는 C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f'C가 1보다 작은 거를 이제 구하게 되면은 미분을 해서 f'X가 3x 제곱에 8x 더하기 n. 그 다음에 이 구간 안에서 이제 y는 1. 이게 2차 함수니까. 그래서 1, 이제 꼭지점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3분의 4라고 하는 꼭지점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1쪽에 조금 가깝죠. 그러면 대충 이렇게 그려진 거에 여기가 대충 1, 대충 여기가 2, 이 정도쯤 돼서 이게 1보다 작게 이렇게 되면 되는데,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서 이걸 이제 빼버리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결정하는 이제 값은 여기 2를 집어넣었을 때죠. 그 2를 집어넣으면은 x는 2를 집어넣으면 12 빼기 16 더하기 n이 되고, 얘가 1보다 작게, 그래서 n을 5보다 작게 해서 이제 딱 틀려버린단 말이야. 도대체 왜 등호가 들어가느냐? 여기서 1보다 이제 1보다 작다. 그쵸? 이게 5가 포함이 되지. 자, 이걸 다시 한번 볼게. 얘를 이쪽으로 곱해봅시다. 일단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은 저쪽으로 곱해서 어제도 했던 똑같은 이제 문제인데, 저쪽으로 곱해서 x2를 이쪽으로 넣고 f의 x1을 x1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x1에 대해서 x2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큰 놈을 집어넣어서 잠깐만 작아졌으니까 감소한다. 어떤 함수가? y는 fx 빼기 x가 감소해요. 어디 구간에서? 1과 2 닫혀있지. 닫힌 구간에서 감소를 합니다. 그럼 얘를 미분을 했을 때 f'x 빼기 1, 얘네가 감소가 된다라는 거는 이건데, 여기에 이게 등호가 들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돼도 사실 상관은 없어. 기울기가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좀 이해는 되는데, 도대체 여기는 왜 등호가 안 들어가지? 이제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x1과 x2가 이거를 이제 x2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x1을 이렇게 좁혔을 때 얘가 이제 미분계수로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얘랑 얘가 이제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고, 이제 이미지상으로는 어쨌든 1에 뭐 점점 근접한다의 상상은 할 수가 있거든. 실제로 이제 변곡점에 대한 이제 기울기 입장에서 본다면은, 변곡점의 기울기가 아니지, 이렇게 가야지. 1과 2 사이에서
우선 변곡점에서 기울기가 1이었다고 칠게. 여기에서 x가 3분의 4가 변곡점인데 여기서 기울기가 1이 되어도 그러니까 여기에 x1을 잡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1보다 작다가 돼야 되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줘야 돼? 2차 함수로 감소 이 그림이 3 잠깐만 변곡점에서의 기울기가 1이 아니고 기울기 값이 이 구간 안에서 나와야 되니까 변곡점의 기울기 이걸로 봅시다. 여기에서의 어떤 기울기 최소값 그럼 1과 대충 2 여기서 평균 변화율을 이제 잡는다는 게 이 구간 안에 x1과 x2를 잡는데 여기서 실제로 기울기가 1이 나오더라도 x1과 x2 두 점을 잡아갖고 이렇게 뭐 평균 변화율을 잡았을 때 뭐 점점 근접해갖고 뭐 1에 가까워질 수는 있어도 정확하게 딱 1이 될 수는 없죠.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기울기는 1이 돼도 괜찮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아지게 돼요. 이 값은 뭐 들어가도 상관없게. 실제로 뭐 이제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는 게 좀 미묘하게 이거 나쁜 문제야.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개념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개념을 간만에 또 얘기하려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되잖아. 그치?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점을 잡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평균 변화율을 잡아도 기울기가 0을 만들 수는 없거든. 근데 순간 변화율은 0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잡아도 뭐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아주 근소하게 잡을 수 있는데 실제로 x1과 x2가 같지 않다면 뭐 같으면 또 문제가 생기지만 같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기울기가 0이 이제 될 수는 없는데 그래프상은 이제 평균 변화율은 0은 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이제 순간 변화율이 0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뭐 어쨌든 순간 변화라고 약간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뭐 어쨌든 수능에서 뭐 이 정도로 막 개념을 가지고 낮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냥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0번 맞춘 사람. 20번의 포인트는 0이죠, 0. 자, 이게 마이너스 1과 1은 대충 두 칸이야. 마이너스 1과 1은 이 정도 두 칸이고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정수 2만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 2랑 3 사이에서 이게 기울기의 부호가 또 바뀌어야 되는 이제 극소가 들어가요. 여기 사이에도 극소가 들어가. 근데 나 조건에서 한 칸 차이인데 한 칸 차이에서 f'n과 f'n 플러스 1 얘가 음수가 되는 얘가 만족시키는 정수는 n은 2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만약에 0에서 기울기가 뭐 양수 이렇게 떴다고 친다면 이쪽에서 기울기 양수 음수가 돼서 0과 1에서 또 음수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0에서 기울기가 또 음수라고 가정하면은 이 0에서 기울기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1과 0을 두 개를 곱했을 때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나올 때 항상 이미지를 이게 항상 0이 되는 이 상황이 항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이 나오면 등호를 의심을 하시고 그럼 여기서 0은 도대체 뭔데? 라고 했을 때 그래 여기서 기울기가 0이구나 라고 먼저 이렇게 찍고 갑니다. 귀류법을 써갖고 어쨌든 증명을 하면서 이제 0에서 기울기가 0인 거를 모순을 잡아내다 가야 되니까
자,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F,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하나가 나왔으니까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했고, 그럼 3x의 나머지 기울기가 0이 되는 여기를 A로 세팅을 하고, A라고 하는 애가 2와 3 사이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FK랑, 여기도 또 함수값 또 나왔네. FK랑 F의 K 더하기 2가 0이래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F의 K 더하기 2까지 F 프라임 X dx가 0. 요걸 이제 이용해서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K라고 하는 애가 과연 어디에 생길 수 있나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0과 A 기준으로 이 차함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고, 그럼 대충 여기 마이너스 이 정도 되겠죠. 자, 2차 함수 뭐 접근을 해본 사람은 알 거야. 당연히 이게 여기가 0인데, 이쪽하고 이쪽을 적분을 해서 절대로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어. 여기가 적분이 뭐 0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K의 후보로 가능한 애가 뭐 이쪽으로 가면 의미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1, 0, 1, 2, 3도 안 되죠. 이 정도 안에 있는데 마이너스 1은 안 돼. 마이너스 1을 선택을 하는 순간 이쪽이 면적이 커갖고, 그럼 0을 집어넣어도 또 안 돼요. 0도 안 돼. 2를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로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싹 들어가는데, 2를 집어넣어서 두 칸에 대한 적분이지. 미쳤어. 두 칸에 대한 적분이니까 2에서부터 여기까지 4까지 가면은 뭐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K값을 찾아내는 거는 이제 적당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맞춘 사람? 뭐지? 자, 자, 21번은 뭐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죠. 밑이 같으니 평행 이동이고, 그 다음에 뭐 평행 이동 값도 다 알려줬어. 마이너스 1만큼 가고 그 다음 7만큼 내려가는 그냥 평행 이동, 그냥 평범한 평행 이동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점 중에 CD라고 하는 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선분 AB와 선분 CD가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거는 이제 도형의 의미가 있죠. 이거랑 이거랑 그림만 대충 그립시다.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렇게 이등분해요. 평행사변형에 대한 얘기지.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게 뭐 평행사변형에 대한 정의니까, 당연히 뭐 이 길이와 같고, 요 길이도 같고, 여기가 A, 그 다음에 B, C, D. 다 곡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렇죠? 일단 이 기초 개념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일단 밑이 같은 지수 함수가 있어요. 지수 함수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밑이 같은 지수 함수를 평행 이동해서요. 예를 들어서 y는 ax라고 합시다. 얘를 평행 이동을 하면 y는 a에 뭐 x 빼기 p 더하기 q 이런 형태로 뭐 이렇게 축대칭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순수하게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만 할 거야. 그러면 얘를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은 얘를 요거랑 이제 같은 걸로 볼게. 요렇게 그냥 x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상황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 그래프와 그래프의 관계야. 요거 앞에 AI, P에 요런 거는 그냥 앞으로 그냥 개수로 튕겨 나오면 되는 거지. 요 방정식을 푸는 거랑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밑이 같은 애가 있어. 근데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켰어요. 얘를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안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치? 그리고 평행 이동을 시켰는데 이게 또 정확하게 겹칠 수도 있어. 평행 이동을 시켰는데도 평행 이동을 시켰는데 겹치는 게 아니고 평행 이동 안 하면 같은 거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
얘는 요거 1차 이제 방정식 요거 푸는 거를 이제 해봤을 겁니다. 요거를 이제 뭐 1 빼기 세모에 x는 q 이렇게 놓고 이제 q가 0이냐 0이 아니냐 그 다음에 여기 세모가 1이냐 1이 아니냐 이런 걸 따지면은 크게 세 가지 상황이 나오죠. 일치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해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거는 이건 또 사실 숨겨진 의미인데 얘랑 얘가 1대1 대응이 돼.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증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라지 x 이거 하나에 대해서 x값 하나씩만 라지 x에 대해서 스몰 x가 하나씩만 대응이 돼요. 1대1 대응이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지 x의 근이 하나면 스몰 x의 근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의 상황이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이렇게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일치하거나 세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밑이 같을 때 평행 이동에 대해서만 대칭 없이. 그러면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이걸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킨 거거든. 이렇게 평행 이동을 두 점을 시켰어요. 자, 봐. 이렇게 된 애랑 만나는 애를 생각을 해볼게.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켜서 여기에 점에 만나게 됐어.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점을 아무리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도 이게 지금 만날 수가 없어요. 한 점에서 만난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그러니까 방정식 풀었을 때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켜도 한 점에서만 만나는 이 상황은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는 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결론이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켰고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켰는데 같은 값만큼 평행 이동시켰는데 이게 절묘하게 딱 이제 같아. 그러니까 이게 같아요. 이게 같아. 그러면 얘는 모든 값을 다 똑같이 평행 이동시켰을 때 다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이게 만나지 않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평행 이동시킨 게 이제 모든 값을 다 평행 이동시킨 그 값이 돼서 여기가 7이 되고 여기가 1이 돼. 마찬가지로 얘도 7이 되고 1이 돼요. 그럼 이제 좌표를 세팅할 수가 있어. 얘를 기준으로 해갖고 양쪽으로 1만큼씩 간 거니 A에 대해서 이건 됐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방정식 얘기는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개만. 이것도 언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급합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A를 기준으로 가면 좋겠죠. 여기를 t, A를 기준으로 함수가 뭐야? 3에 t 더하기 1. 그럼 C라고 하는 애는 자동으로 이제 t 빼기 1에 3의 t가 될 거고, 그럼 여기 d라고 하는 애도 t 더하기 1 이렇게 한 칸 한 칸 난 거니까 t 더하기 1이 되고 3에 k 더하기 k 빼기 똑같은 값이구나. t 더하기 1 빼기 7. 자, 얘네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 이걸 이제 풀어내시면은 t 값이 나와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평행 이동을 숨겨놔갖고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뭐 몰랐어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맞춘 사람. 22번도 꽤 어려운데 이거 방향만 알려줄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근에 대한 얘기라서. 자, 일단 두 양의 상수 A, 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는 대충 이렇게 생긴 애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일단 연속 gx가 연속이니까 일단 바로 쓸게. 연속이면은 0쪽으로 보내버리면 b f의 7이라고 하는 애가 f의 0. 이게 뭐 지금은 어떤 값인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쓰는 거고, 뭐 여기서 조금만 더 뭐 분석을 굳이 하자면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f7과 f0은 뭐 이제 부호가 같은 뭐 이런 형태 정도를 뽑아낼 수는 있겠죠. 뭐 몰라도 못 푸는 건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조건 때문에
가족권 때문에 G3이 0인데 3은 0보다 큰 값이니까 F3은 0이에요. 자, 근이 나왔어, 근. 근이 일단 나왔습니다. 근이 뭔가 이거를 처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hx라고 하는 애가 뭐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냥 우미분 계수야. 그냥 g의 플러스 x의 오른쪽에서의 기울기. 그냥 보시면 돼요. t가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합니다. 자, 이제 나를, 이게 나에서 이제 해석이 어려서 그럴 것 같아. 근데 이게 표현을 좀 잘못한 게 여기서 다시 t를 또 집어넣어갖고 너희들이 헷갈려서 이게 t가 아닌 다른 문자를 집어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문자가 이게 같은 애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G도 이제 T 오른쪽에 접근하는 애가 되니까 거기서 약간 이제 혼란이 왔을 수도 있어요. 자, 얘네의 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x의 값은 k뿐이다. 이걸 이제 다시 얘기하면 근데 k가 음수래. 그럼 k가 양수. 그러니까 어쨌든 양수가 됐을 때는 무조건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가 양수일 때는 이 값이 존재해. 존재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이 2차 함수라고 하는 데는 2차 함수라고 하는 기울기가 0인 점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읽어줘야 되는 게 이 분모 여기지. 얘네가 기울기 값이에요. 기울기의 제곱을 했으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의 제곱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의 제곱이 됐을 때 얘네가 값이 존재하려면 그러니까 다시 쓸게. 그러니까 극한값이 나오면 이게 꼴을 계속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0분의 0이 될지 상수분의 상수가 될지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돼? 여기 기울기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0이 되면은 무조건 F도 근이 돼야 되는데 하나로는 안 돼.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이게 제곱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중근이 돼야 돼요. 이게 중근이 돼야 돼. 중근이 돼야 돼. 근데 여기 하필 뭐 이게 3이 근이잖아. 3이니까 3에서 근이 되는 상황이면 뭐 케이스를 또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3에서 기울기도 0이 되고 중근이 되게 그냥 이렇게 잡아버려요. 그리고 한번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x 빼기 3의 제곱으로 그냥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근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거는. 자,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k만 값이 없어야 되니까 이 함수가 나눠지는 0에서도 경계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거 x가 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따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수 쪽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값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0에서 이제 함수가 또 나눠지니까 얘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리미트에 이제 여기서 t가 0의 왼쪽으로 가는 애를 또 조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에 0의 오른쪽 왼쪽에서 오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나 조건에 그러니까 어디야 위에 있는 hx의 이제 정의랑 t를 이제 혼동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문자가 다른 걸로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기울기를 찾는 거는 이제 여기 gx의 왼쪽 함수를 그냥 미분을 합니다. 왼쪽 함수는 ax 더하기 b의 f의 x 더하기 7이니까 거기에다가 미분을 해서 기울기 0이 되는 기울기가 아니고 그냥 g' 값에다가 x 값을 0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a의 f7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b의 f'7 값을 집어넣고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함수 f에 0을 집어넣은 거니까 잠깐만 여기 함수가 b가 0을 집어넣으니까 b가 되고 여기가 7 이렇게 들어가겠네. 근데 오른쪽에서 오는 애도 또 따로 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t가 0의 오른쪽에서 오는 애는 이제 요 함수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f't의 제곱 분의 ft 요건 숫자로 그냥 나온 거죠. 함수가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풀 수 있겠네. 요걸 가지고 0과 7은 요 놈을 가지고 b의 값을 찾아내면 요 값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a가 나오게 되고 함수가 정리가 됩니다. 이 정도만 힌트를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가 나오면 극한 꼴로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은 근을 0을 이제 다루는 형태가 되니까 근이 결론이 돼요. 자, 이 정도만 하고 일단 미적분으로 가봅시다.
미적분은 27번은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도 삼각함수 도형 극한이 이제 예전 스타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27번 같은 스타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능 보기 전에 한번 정리는 할 것 같은데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 자, 일단 28번 요것도 방향만 좀 잡아줄게. 집에 가서 해설을 듣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이참수 fx와 g1이 1이고 g1이 1인 걸 가지고 작업을 하면 f1은 1 이렇게 됩니다. 거기 밑에 나와 있는 함수가 있어요. x가 1보다 작을 때 gx가 a x 세제곱 더하기 b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g의 합성을 얘를 집어넣으면은 f의 x에 이 x 빼기 1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버리면은 여기 f1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뭐 그렇고 그 다음에 G1이 1이니까 여기다가 다시 1을 집어넣으면은 A 더하기 B는 1. 이 정도 조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만 잡아내면 이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A, B의 관계식을 이제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시면 돼요. 도함수가 연속이니까 도함수 연속이면은 도함수 값이 항상 다 있다는 거니까 이건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요 미분 가능한 요 함수를 가지고 미분 가능하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미분을 해보죠, 뭐.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미분해요. 얘는 G'의 AX 세제곱 더하기 B의 3AX 제곱 B FX F'X의 2의 X 빼기 1인데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느낌이 좀 올걸? 이러고 나서 연속이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x를 어떤 값으로 보낼 건데 0이 문제가 되죠. 0이 문제가 되니까 연속이 되려면 이 값이 항상 존재하려면 여기에 있는 애가 얘에 대한 그런 x제곱을 인수를 갖는 형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도함수 연속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도함수가 연속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래도 문제에 큰 힌트가 돼요. 자, 요거 풀어내는 것만 한번 해볼까? 이거 몇 번 했었는데 이걸 px제곱이라고 해볼게. f가 2차 함수야. 그러니까 물론 이걸 숫자를 이렇게 적당하게 좀 조합을 하고 조작을 해갖고 찾아낼 수는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빼주면은 좀 편하지. 요놈이 이걸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얘가 2p가 돼, 2p.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p로 묶어내시면 x제곱에 2x 더하기 2가 되고 f1이 1이니까 p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 p가 1이 돼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된 겁니다. 마지막 하나 남아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이제 기울기 값을 g 그러니까 1이 계속 중요한 상황이 되니까 1에서 이게 함수가 바뀌잖아. 그럼 미분 가능한 이 상황이 되려면 여기서 또 1을 또 따져줘야 돼.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줘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G'에 여기 A 더하기 P 여기다가 X에다 1 집어넣으면 뭐 어차피 이건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구하면은 극한을 풀어내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있던 식 여기에서 얘를 미분을 하면 G'X라고 하는 3AX 제곱이 되고 이거랑 3A랑 같아야 되겠죠.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는 함수랑 오른쪽에서 오는 함수가 같아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오는 함수의 정체를 아직 몰라요. 이게 합성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X가 1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얘랑 이제 뭔가 섞이면서 함수가 나오는 거지. 잘 찍으시면 되죠. 이게 A라고 하는 애가 이제 양수일 것인가 음수일 것인가 고민을 하시고 양수로도 한번 찍어보시고 왠지 그냥 음수가 될 것 같으면 음수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자, 이게 합성이 됐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 G 함수라고 하는 애가 대충 뭐 3차 함수니까 뭐 대충 이렇게 될 때랑 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겠죠. AX 세제곱 더하기 B라고 하면은 0에서 기울기가 0이 되니까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합성을 했을 때 만약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면, 합성이 되면 우리 뭐 이런 거 한번 따져볼게. 정의해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지금 일단 1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 gx는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가 되겠죠. 뭐야? gx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까지는 이 함수는 3차 함수인데? 근데 3차 함수가 돼야 되는데 합성을 한 애가 이렇게. 이게 3차 함수가 아니죠. 3차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된 형태가 아니고 여기서 무한대 쪽에서 끌고 오는 형태가 돼서 무한대 쪽에서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3차 함수가 아닌 형태 함수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게 음수다라고 잘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찍기가 되면은 그냥 이게 슬쩍 넘어가는 거고 뭐 이런 거를 따지려면은 이게 내공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뭐 이런 상황이 이런 순간이 오면 잘 찍어봐. 뭐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29번은 이거 뭐 내가 얘기를 해줄 게 없어. 이거는 뭐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나눠져요. 이 거듭 제곱으로 이제 정리가 돼서 없어져 버리고 n 플러스 2의 m승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적당하게 정리가 되면 거기에다가 n에다가 1, 2, 3, 4, 5, 6을 집어넣었을 때 경계가 되는 3이 기준이 됩니다. 3이 여기서는 이제 기준이 돼서 그거 따지시면 되고. 자, 30번도 힌트만 줄게. 나도 처음에 이게 뭔가 했거든. 자, 일단 f'x에 fx라고 하는 함수가 절대값 sin x가 되든지 아니면은 0이 되든지 선택함수 형태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구하라고 하는 애가 이게 fx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여기 2를 곱한 형태. 요 놈이 바로 fx의 제곱을 미분한 형태가 되니까 얘를 도함수로 그려서 fx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추정을 하시오. 이 얘기예요. 자, 도함수를 그리면은 뭐 그냥 이제 열심히 만들면 돼. 2 sin x니까 뭐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일단 절대값을 씌워서 들어갈 거고 여기가 파이, 2파이 4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니까 마이너스 쪽도 건드리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양수 쪽만 일단 하면 거의 다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2 sin x니까 여기 면적이 2 이렇게 2 그러니까 사인 함수를 선택을 하던지 이렇게 절대값이 된 아니면은 상수함수를 선택하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갈아타는 과정은 당연히 근에서 갈아타줘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도함수가 연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함수가 연속이니까 중간에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점프해서 갈 수가 없고 파란색 여기까지 와서 이제 상수함수 이렇게 갈아타는 건 가능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fx, f'이라 얘를 적분한 fx의 제곱 함수를 이제 여기다가 그려줘야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f6파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여기 9부터 여기 9가 결정이 된 거야. 여기 x축이고 당연히 얘네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0보다 큰 상태가 돼야 되니까 이 면적이 이게 4라서 여기가 4라서 4의 높이만큼 내려오던지 아니면 유지가 되던지 이런 형태로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파이 잠깐만 6칸을 해야 되는구나. 미쳤네. 여기 6파이인데 4파이에다 그려놔갖고 여기 6파이까지 이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5파이, 6파이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 카메라 안 나올 텐데. 하여튼 여기가 아니고 하여튼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9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기껏해야 올 수 있는 게 1이에요. 4만큼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2번밖에 못 내려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번 사인 함수로 갈아탈 때마다 4만큼씩 이렇게 훅훅 내려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4만큼 내려왔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어. 그 다음에 상수함수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이게 문제에서 f의 x 더하기 2파이가
fx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 두 칸 차이에서 함수값이 같으면 안 돼요. 그럼 또 내려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럼 여기에서 여기 또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내려갈 수가 없거든. 이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 간격을 잘 생각하면서 그림을 잘 그리시면 되고 최대한 여기서 당겨줘야지. 여기서 이렇게 당겨주고 내려가고 또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살짝 내려줬다.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돼요. 이게 돼요. 예, x가 이제 0이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려갖고 마지막에 하여튼 이제 또 뭔가 트릭을 하나 집어넣어갖고 근데 어쨌든 뭐 면적만큼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이제 스타일 문제는 원래 미적분에 많았던 스타일이야. 수투보다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수투로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고 저는 잘 해보세요. 집에 가서 마무리를 잘 해보시고 모의고사는 항상 풀고 나서 그냥 뭐 해설 들어서 끝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집에 가서 다시 검토해보고 내가 틀린 문항을 최대한 유사 문항까지 풀어봐야 거기까지가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